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 출제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면접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면접 문항의 특색에 따라 가지고서 변별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요령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문 전통조경학과 출제 경향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통문화인재에서는 40%를 차지하고,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접은 일반적으로 전통 조경학의 학문적 특성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특히 2024년도 아주 독특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심층 면접으로 출제된 부분들이 바로 부평의 이제 캠프마켓 관련한 부분이죠. 역사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고력 부분 거. 특히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또 그것이 미군으로 넘어갔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 부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실천적 해결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에 있어서는 학문적 관심을 물론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특히 이제 전통 유산을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보존할지, 이와 같은 부분이랑 조경학 관점에서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그와 같은 질문들이 있고요. 특히 이러한 문항은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연결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과에서 매우 심도 있는 그와 같은 면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년 동안 해왔던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가 차지하는 게 20%고, 그리고 서류가 차지하는 게 40%, 60%라고 하면은 면접일 하루 결정되는 게 무려 4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에서 그렇게 교과 20% 신경 쓰고 활동 여태까지 40% 해가지고 2년 반, 3년 이렇게 해왔는데, 그 노력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도만 우리 면접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면접 비중이 무려 4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면접장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면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만큼 한전문의 전통 적용학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통문화인재의 면접 부분 거, 물론 학생부 교과의 면접 문항도 동일합니다. 다만 비중이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 이제 첫 번째 문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문항은 전공 선택 동기를 좀 물어보는 거죠. 왜 한국전통문화예술대학 전통조경학과를 지원했느냐. 이 지원 동기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 관심, 경험,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 이런 부분이고, 뭐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을 해도 되는데 임팩트 있게 하려면 약간 논리형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깔끔하게 제가 한전문 전통문화인재에 지원한 데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라고 하고 부연 설명, 두 번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부연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두 가지 것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컴팩트하게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면접관에게 임팩트를 좀 줘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밋밋한 면은 있어요. 밋밋한 면은 있는데 자신의 스토리를 강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중반 이후에서 30초 이후에서는 임팩트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조경학과 관련된 부분 것에 전통조경학과 선택 동기의 이 사례 답변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어릴 때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전통 조경이 단순한 미학적 요소를 넘어 자연과 사람, 건축물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경복궁 및 창덕궁의 후원과 같은 조경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전통 조경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이를 더 깊이 공부하고 현대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자 전통 조경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무난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좀 저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 것은 일반적인 루틴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서 60초 분량으로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특히 조경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현대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서 강조하고 부연해 줘야 될 부분 것을 확실히 찾아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특히 전통 적용의 중요성과 이 부분 것을 현대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내가 해왔던 활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시 간단하게 들어주고요. 그리고 좀 더 미래의 비전과 포부를 부각시켜주는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보다 더 생동감 넘치는 그와 같은 지원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요. 5번 문항이 합격 후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그와 같은 질문이죠. 학업 계획 부분 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한전문 와서의 학습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전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자신의 학습 계획 뿐만 아니라 사실은 꼭 전통 조경학에서의 그 커리큘럼 말고도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서도 내용 구성이 추가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사례 답변 잠깐 보면은 한전문 전통조경학과에 합격한다면 저는 먼저 한국 전통조경의 역사와 이론을 심층적으로 공부하며 전통조경의 미적 가치와 철학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3학년 이후로는 실습 통해서 조경 설계와 시공을 직접 경험하며 전통 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항상 전통 조경과 현대적 공간의 적용 이 부분 거가 전통 조경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또한 졸업 후에는 전통 조경을 기반으로 공공공간 설계를 목표로 하고 이런 경우는 구체성이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통 조경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좀 구체성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를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다양한 조경 설계 사례를 분석하며 비교 연구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교과 커리큘럼만 쭉 나열식으로 이렇게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보다 훨씬 좋은 학습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학업 계획이 상대적으로 좀 잘 되어 있고 조금 아쉬운 측면은 역시 공공공간 설계 목표로 할 때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전통 조경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지도 내용 들어가도 더 좋은 그와 같은 학업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면접에 있어서 1번 문항과 사실 5번 문항은 전 학과가 동일한 그와 같은 문항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전공 선택 동기, 즉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라는 거고요. 마지막 5번은 한전문 들어와서의 4년간의 학업 계획, 이 부분이죠. 학업 계획뿐만 아니라 활동 계획도 같이 넣어주면 지장이 없겠습니다. 전통 조경학과 관련한 부분 것의 전반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면접관이 추가 질문했었을 때도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1번 항목과 5번 항목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자신감 있게 지원 동기를 얘기하면은 뒤에 심층 면접도 되게 잘 풀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학업 계획으로 피니싱을 딱 해주면은 시작과 끝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중간에 심층 면접 때 다소 실수를 했거나 아쉽게 답변을 했어도 좋은 인상을 받고 좋은 점수에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 동기랑 마지막에 학업 계획 중에 어느 하나가 좀 불완벽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뭔가 답변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했었을 때는 중간에 심층 면접, 특히 전통 조경에 대한 그와 같은 문항들에 대해서 아무리 답변을 잘했어도 자기 스스로 면접을 잘 봤다 그런 느낌을 못 가져요. 하물며 그런 면접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면접관도 인간이니까 되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 지원 동기가 밋밋하고 또 지원 동기가 자신 없어 봐요. 그러면은 심층 면접을 잘한다고 해서 잘했다는 인상을 받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 동기랑 학업 계획은 철저하게 잘 준비를 좀 해가야 되는데 주의할 것이 문장으로 이제 구성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도 문장으로 구성했던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그러나 문장으로 구성을 하는 그 순간 그 문장을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구성했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실전적으로 면접관이랑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시선 접촉까지 해가면서 내가 어떤 키워드 가지고 답변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추가 질문도 답변 가능하고 그리고 외웠다는 인상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우리의 논점이죠. 심층 면접 문제죠. 2024학년도 부분 것은 부평의 이제 캠프 마켓과 같은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와 같은 도면이랑 또 관련되는 기사를 갖다가 이제 주고 그리고 관련되는 기사 부분 거는 어떤 다양한 그와 같은 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캠프 마켓에 이 명칭 공모라든지 아니면은 또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폐건물 이용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시민들의 움직임도 있고요. 또
정화 후에 호수 숲봉원 조성하는 부분 거,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다양한 그와 같은 캠프마켓 관련한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것은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그와 같은 갈등 또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 중에 어떤 기사를 갖다가 한번 보여줬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와 같은 도면이랑 기사를 보고서 어떻게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이제 그와 같은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역사 현장을 보존하면서 결국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평에 있는 이 캠프마켓, 광역시 기준은 인천광역시죠.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기본적인 내용은 면접문항에서 제시가 돼요. 원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문화재 유산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와 같은 근현대사 중에서 공간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산 등록해가지고 당연히 관리하고 있었고 요게 2000년 초반에 반환이 결정이 됐죠. 미군으로부터 반환이 결정이 됐고 이와 같이 결정된 부평 캠프마켓이 사실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기 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이 무기공장으로 사용했던 시설이고 여기에 강제징용, 강제동원의 역사적 현장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반환 받아왔단 말이에요. 반환 받아왔으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죠. 역사적인 교육, 역사적 정체성과 역사 현장이 주는 그와 같은 교훈 이런 것도 살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면이랑 기사를 보고서 부평 캠프마켓이 보유한 유산적 가치가 있는, 즉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자원, 어떤 공간적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 문화적 자원들 이 부분과 플러스 시민들이 지금 체험하거나 시민들이 지금 활용하기 위한 그와 같은 활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부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강제 동원의 그와 같은 역사적인 현장을 보존하면서도 그러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상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전통유산의 활용이라는 차원. 근현대사지만은 어쨌든 유산이에요. 전통유산이고 꼭 반드시 그것이 뭐 한양도성처럼 반드시 오래돼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근현대사의 그와 같은 유산도 귀중한 유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의 보존과 그리고 활용 요 두 가지 차원이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과 현대적 활용을 해야 된다는 시민들을 위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을 어디에서 잡을 것이냐 하는 거고 이것을 창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역사 유산적 가치와 시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잘 접목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야 된다. 제시된 도면 자료와 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것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물론 이걸로 연습 안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다른 그와 같은 한전문 전통 연습용 모의 면접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심층 면접을 준비하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역사 문화적 그와 같은 가치와 이것의 교육적인 활용이라는 측면과 두 번째 현대적인 의미의 활용 특히 국가적 차원 또 인천시 차원뿐만 아니라 특히 인천 시민들의 그와 같은 요구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 적용하는 정책가나 설계가들이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통 조경학적인 이념과 철학 그리고 가치 그리고 전통 조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조경적인 요소가 현대적 활용에 반영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2번 문항에서 전통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전통조경학과의 그와 같은 면접 문항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문항으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네. 구체적인 3번 문항의 내용은
캠프 마켓에 활용을 할 때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특히 불투수 면적의 증가와 토양 오염 문제 부분 것을 해결하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평 캠프 마켓 지역이 원래 일본 육군 무기 공장으로 있다가 일본이 철수하고 미군 기지로 장기간 활용되어 있어가지고 토양 오염이 아주 누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평시 주변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서 비가 오더라도 불투수 면적이 증가해 가지고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평 캠프 마켓 이 대상지의 주변 환경을 지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급격한 도시화, 불투수 면적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상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조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 환경 문제를 완전히 제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경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느냐,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문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캠프 마켓 그 부지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와 같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이 굉장히 확대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할 때는 가능하면은 주변에 불투수 면적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투수 면적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 강우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이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바로 부평시 전체가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캠프 마켓 주변이 불투수 면적이 증가됐다. 그다음에 미군 기지로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토양 오염 문제를, 잠재적인 토양 오염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색할 때 조경을 통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그와 같은 방안으로 투수가 잘 되는, 그죠? 침투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식생을 활용한 물관리 기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평 캠프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조경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봤듯이 2번, 3번의 전통 조경학과의 신청 면접 문제가 다른 전통 건축학과라든지 문화재 관리학이라든지 다른 학과보다는 매우 심도 있게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항입니다. 네 번째 문항에서 보여주는 것은 2023년 3월 자연유산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한전문에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학과 이름까지 그래서 바뀌게 됐습니다. 2023년 3월 자연유산법이 제정이 돼서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천연기념관과 명승들이 다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유산법에 따라서 자연유산 지정된 그러한 동식물, 지형, 지질, 다양한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자연유산법 속에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유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랑 그다음에 해외에서 외래종이 유입됨에 따라 가지고 병해충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우리의 자연유산 중에서 녹어수라든지 희귀식물의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수험생이 생각하는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바로 기후변화와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병해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인데, 이 문항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바로 2023년 3월 자연유산법이 제정이 돼서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구체적인 대응책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해충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생태봉을 통한 자연유산 보호라든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 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면접에서 정말 2분 동안 발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번 문항도 또한 2, 3번 문항 못지않게 중요한 그와 같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유산 보호 방안에 대한 그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전문 전통조경학과에 대한 요강 분석,
그리고 또 입결과 경쟁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문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전문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수시 6개 대학에 추가로 한 대학 정도 더 넣어보고 아니면 말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합격이 불가능한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전통 조경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토리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